이렇게 세로로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바꾸고 지우고. 이해되시죠? 다시 볼까요? 명령을 세로로 보는 겁니다. 무브가 이동하다죠. 로테이트 회전하다. 스케일 크기 축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스케일 축척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이레이즈는 지우개입니다. 이레이즈는 이미 아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겁니다. 무브 명령어와 사용법이 똑같으면서 다른 명령어들. 이동, 복사, 배열, 대칭. 무브, 카피. 무브하고 카피는 명령어만 다를 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브 명령어를 알면 카피가 자동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카피 안에 어레이가 들어있어요. 이 어레이가 카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사용하면 또 어레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대칭입니다. 로테이트하고 유사한 명령어는 없습니다. 로테이트 단독으로 보시면 돼요. 스케일 크기를 조절합니다. 스트레치 늘리기, 랭슨 길이 조절하고, 익스텐드 연장하고. 어떤가요? 다 크기를 조절하는 거 맞죠? 자, 지우고 끊고 자르고 분해하고. 근데 이거하고 또 반대되는 게 연결하기, 조인, 연결하기입니다. 여기에 나누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이해하실 때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move, copy, array, mirror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20. 자,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자르고 복사하고 대칭하고 스트레치 늘리고 스케일 크기 조절하고 어레이 배열하고. 이 안에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브레이크가 여기 두 개예요. 브레이크하고 조인하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먼저 무브. 제가 캐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동할 거야.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누구를 움직일 건데요?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 어딘가요? 여기요. 세컨 포인트 어디다 놓을 건데요? 여기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대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도록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야, 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캐드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동할 겁니다. 무브 명령 실행이에요. 그럼 캐드가 누군지 선택해 주세요. 누구 이동시킬 거예요? 누군지 선택해 주세요.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가 선택하다고 오브젝트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 객체요. 선택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야 캐드가 알아먹어요.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기준점이 어딥니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입력.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목적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데요? 여기요. 이해되셨나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명령어를 써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사항이 이거예요. 좌표를 쓸 수는 있지 않을까? 좌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골뱅이 뭐 한 150만큼 45도 방향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150만큼 간다는 얘기겠죠.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00만큼 0도 방향으로. 왜냐면 종종
치수를 맞춰서 이동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이번에 라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놨습니다. 얘의 중심점을 이 끝점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이동하기, 중심점을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기준점을 끝점으로 했습니다. 목적지도 끝점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훨씬 더 많이 써요. 끝점 지정해주면 어떤가요? 쉽게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카피요. 카피. 복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명령어가. 자, 복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선택해달래요. 누구 복사할 거예요? 자,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기준점 물어보네요. 세컨 포인트 물어보네요. 어떤가요? 복사된 거 맞습니까? 근데 사용 방법이 무브랑 똑같은 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안 끝났어요. 명령어가 안 끝났어요. 복사할 만큼 복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복사해 보시죠. 자,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피도 좌표를 쓸 수 있는데요. 자, 다시 잘 보시죠. 얘는 반지름이 20이었어요. 카피 골뱅이 40만큼 0도, 80만큼 0도, 120만큼 0도, 160만큼 0도. 자, 이해되시나요? 제가 기준점 여기다 잡았죠. 그 다음 세컨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복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된 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입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카피 골뱅이 20만큼 0도.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20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카피 복사를 할 건데 세컨 포인트를 물어보는데 여기 어레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카피 안에 어레이가 들어가 있다고. 자, 눌렀더니 물어봐요.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몇 개 복사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5개요. 5개 복사할 거예요. 간격이 얼마인가요? 자, 5개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간격 조절하시면 돼요. 이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러면 50mm 간격으로 복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을 여기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캐드는 간격이라 하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여기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간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은 간격은 여기에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가 간격인데 캐드에서 간격은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20m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될 거고, 그죠? 40mm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간격이라 하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 다시 말하면 얘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자, 똑같이 5개 엔터. 자, 그랬더니 이걸 간격이잖아요. 여기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트는 뭐냐면 맞춤이란 뜻이에요. 피트에다가 여기 ing를 붙으면 피팅이 되겠죠. 피팅룸. 우리 옷 사러 가면 피팅룸 들어가서 옷을 맞춰 보잖아요. 그 피트예요. 피트는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트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끝점입니다. 전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5개를 만드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때 어레이는 원본 포함해서 5개입니다. 카피의 어레이는 항상 원본 포함해서, 자기 자신 포함해서 5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레이어를 바꾸고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한 번 더, 반지름 40, 자, 마지막으로 반지름 55. 자, 요 마지막으로 그렸던 건 실선이고요. 5mm 옵셋. 자, 트림. 그럼 기본 틀이 다 완성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여기 원이 그려지죠. 서클, 아이고, 레이어 바꿔야 되겠다.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3.5. 그러면 여기도 원을 그려야 되고, 여기도 그려야 되고, 여기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서클을 4번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뭘 써요? 카피를 쓰는 거죠. 기준점은 교차점. 네, 그럼 금방 복사가 되겠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반지름 6.5, 반지름 10. 역시 복사. 그럼 다 된 거 보이시나요? 명령어 안 쓰고 카피라는 명령어로 쉽게 그렸죠. 그죠? 이거 어레이로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50,30. 자,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자, 어레이는 3개입니다.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어레이는 3개입니다. 렉탱귤러, 사각형 배열, 패스, 경로 배열, 폴라, 원형 배열. 여기 모양 아이콘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렉탱귤러 어레이, 사각형 배열,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이해되시죠? 패스 어레이 중에 이 패스란 단어가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찾냐면 이거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목적지를 검색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경로를 검색합니다 라고 하죠. 네, 그 패스파인더입니다. 경로 검색이란 패스파인더, 경로 검색이요. 그러니까 패스 어레이, 그러니까 경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폴라는 원형이고요. 자,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 아니, 여기도 볼까요? 어레이 그러면 객체 선택, 그 다음에 어떤 배열을 할 건지, 렉탱귤러 어레이를 할 건지, 패스 어레이 할 건지, 폴라 어레이 할 건지. 자, 렉탱귤러 그랬더니 전체 모습이 사각형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 배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선택했습니다. 렉탱귤러. 그러면 전체 모양이 사각형이라 그랬는데 여기 리본 메뉴도 보세요. 리본 메뉴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컬럼, 여기 칸이요. 칸이 4개. 비트윈, 간격이 7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 자, 50으로 줬네요. 비트윈을 50으로 바꾸면 딱 들러붙는 거 보이시나요? 시작점이 여기, 그 다음 시작점이 여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 간격을 좀 더 넣어야 되겠죠? 자, 70. 그러면 50mm에 20mm 더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 개수가 4개네요. 10개로 해볼까요? 그럼 10개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4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로우는 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개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간격. 자, 30mm, 50mm. 자, 3개. 레벨은 안 씁니다. 레벨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자, 왜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하냐면, 자, 여긴 별로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살짝 이렇게 틀어보면 Z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너무 많아서 안 보이나요? 4개로 해볼까요?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벨 방향으로 우리가 값을 줄 일이 없으니까 레벨은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개수랑 사이 간격을 조절해 보시죠.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여기에 보시면 요 그립들 보이시나요? 이 그립. 첫 번째 그립은 개수입니다. 수량이에요, 수량.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수량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 있어요. 클릭하시고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그립은 뭐냐면 간격입니다. 이렇게 간격이에요. 그 다음 제일 안쪽에 있는 건 이동입니다. 그립을 이용해서 배열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바로 여기 오소시에이티브요. 이제 오소시에이티브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제 다른 명령어에서 오소시에이티브가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 오소시에이티브의 뜻은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 오소시에이티브, 연관. 그러니까 여기 어레이니까 연관, 배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오소시에이티브, 연관, 배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속에 있는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선택한 거고요. 선택 해제한 거고. 선택하고 클로즈.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함께 선택이 되고 이와 같이 어레이 에디트로 들어옵니다. 어레이 에디트로 되돌아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와 얘네들이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연관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연관된 거예요. 연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에디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요 하나, 요거 하나 수정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 연관 배열을 푸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연관 배열을 푸는 방법. 자, 연관 배열을 푸는 방법은 분해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분해. 연관 배열을 푸는 방법은 분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분해. 자,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이 분해 아이콘입니다. 얘가 분해 익스플로드예요.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연관성이 풀어집니다. 자, 연관성을 한번 풀어 보시죠. 어레이. 자, 렉탱귤러 어레이. 오소시에이티브 켰습니다. 자, 클릭해 놓고 보면 여기 에디트 소스, 리플레이스 아이템, 리셋 어레이라고 하는 항목이 쪼로록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자, 에디트 소스는 원본 수정입니다. 얘가 원본이긴 한데 얘를 수정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 아무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선택. 자, 확인. 수정을 했습니다.
다 같이 편집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에 가면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세이브, 저장하기, 체인지, 바꾼 거. 다시 말해서 수정사항 저장하기, 디스커드 체인지, 디스커드 무시하기예요. 수정한 거 버리기, 무시하기. 그러니까 세이브 체인지를 해야만 저장이 됩니다. 다 같이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에디트 클릭하면 리플레이스 아이템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리플레이스가 재배치하는 거죠, 그죠?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그랬더니 리플레이스 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해줘요. 엔터. 그러면 원점이 어디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얘의 이 도형의 기준점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얘의 원점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대체할 것들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마지막 엔터.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아이템.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얘를 찾아야 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엔터. 얘의 원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돼야 될 객체를 아이템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쓰지 않습니다. 어레이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쓰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한 개 한 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를 오소시에이티브 쓰면 곤란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서클을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50.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가 제가 원을 하나 그리죠.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원을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라고 해요. 자, 원형이잖아요. 원형으로 돌아가니까 그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이템, 즉 몇 개 복사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12개. 그럼 12개 나오나요? 4개. 혹은 3개. 또는 8개. 이렇게요. 개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는 끄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이과제물을 그렸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바꾸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자, 얘는 그리고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으면 일단 하나 해결.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5. 어이구 레이어가 안 바뀌었군요. 서클 반지름 3.5 반지름 6.5 반지름 10.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클로즈. 다시 2개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엔터. 그럼 어떤가요?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건 패턴이 좀 필요해요. 이 앞에 자,
패턴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요만큼이 복사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함께 복사가 돼야 돼요. 자, 보시죠. X라인, 자, 0도, 60도, 90도, 120도. 자, 속성 맞추고요. 서클, 반지름 20, 반지름 40. 자, 특성 일치. 요 안부터 볼까요? 서클, 반지름 4, 반지름 5.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끊으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90도로 끊어야 돼요. 요게 나사구멍입니다. 나사구멍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폴라 어레이, 그러니까 어레이 원 두 개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클릭.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터진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과제물은 어떤가요? 자, 과제물은 같은 방향이죠. 그죠? 자,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로테이트 아이템이요. 요걸 끄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이템의 개수 4개로 해서 보시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부분은 여기서 그리면 돼요.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20. 근데 여기 말고 여기다가도 반지름 20짜리를 하나 또 그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남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옵셋 5mm. 자, 여기 끊고 여기도 끊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고 여기도 끊어야 됩니다. 자, 트림. 이렇게 생겼네요. 자, 특성 일치. 서클, 나머지 트림. 자, 선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기중심점. 그러면 한 번에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요 과제물 제가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30도, 150도. 자, 다시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다시 옵셋 6mm, 아니 옵셋 3mm. 자, 특성 일치죠? 나머지 필렛 하는데 미리 여기 하나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 필렛이 됩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mm, 서클, 반지름 25mm. 특성 일치. 서클, 지름 95mm. 자, 옵셋 5mm.
트림. 자, 여기도 패턴이에요. 서클, 지름 7mm, 옵셋 3.5mm, 필렛, 특성 일치,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다시 또 트림으로 끊습니다.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자, 나머지 지우면 패턴 보이시나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한 번에 그려진 것 이해되시나요? 자, 그려보시죠. 이과제물이요. 자, 이과제물도 재밌어요. X라인 0도, 90도. 이렇게 두 개는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이번엔 수직으로 세우는 겁니다. 옵셋 21mm. 자, 옵셋 2mm. 특성 일치, 트림, 그 다음 필렛. 그 다음 옵셋 15mm, 다시 17.5mm, 서클, 반지름 8mm, 다시 반지름 6mm. 자, 역시 특성 일치,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자, 확대를 해서 꼭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가요? 짜투리 남은 거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트림. 자,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3.5mm, 다시 한번 60mm, 옵셋 5mm. 트림으로 자르고요. 그 다음 옵셋 12mm. 자, 특성 일치, 트림으로 끊고, 자, 반대쪽 지우고,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 4개 줘, 4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 12개. 그럼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